네, 반갑습니다. 울산 이규헌입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강의를 찍는 것 같아요. 2016년 제가 2016년도에 에듀윌 차량 운동학 1차 그리고 2차 교통사고 조사 분석 작성 및 재현 실무 과목의 전임 교수를 맡아서 인터넷 강의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인강은 유료 인강을 서비스하는데 제가 무료 강의를 오픈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기초 운동학에 대한 강의들을 해놓은 것들을 좀 잠궈놨었다가 이제 3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 풀어놨습니다. 풀었고요. 그리고 2016년 기출문제 풀이 드디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1년이 넘게 제가 강의 촬영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2016년도 1차 계산 문제는 제가 카페에 올려놨고요. 차량 운동학은 76번부터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가 출제되는데 1번부터 25번까지는 법규, 26번부터 50번까지는 조사론, 그리고 51번부터 75번까지 재현론, 76번부터 이제 차량 운동학입니다. 근데 조사론과 재현론에서도 계산 공식을 대입해서 풀이하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특강 1편 몸풀이입니다. 몸풀이. 조사론과 재현론에 나온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사론의 37번과 45번이 계산 문제, 공식을 적용해서 풀이하는 문제였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 출제해서 보세요. 출력해서 차량이 견인계수 0.6인 도로에서 25m의 스피드 마크를 남기고 정지하였다면 이 차량의 제동전 속도는, 정말 쉬운 문제, 기초 문제입니다. 기초. 자, 차량이 정차했어요. 최종적으로. 자, 다른 거 다 몰라도, 자, 정차했어요. 변수 하나 알죠. 우리가 차량 운동학에서 조사론 재현론에서 차량의 운동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직선 운동이잖아요. 직선 운동에서 등장하는 공식과 그 공식에 사용되는 변수는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변수는 몇 개냐? 5개예요. 변수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E입니다. E, VE, 나중 속도, VE, 가속도, 거리, 시간. 5개입니다. 5개인데, 자, 미끄러져서 쭉 제동해서 섰어요. 이때의 속도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동전 속도가 얼마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의 속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자, 2개 놓고 얘가 처음 속도. 왜냐면 시간의 흐름으로 보세요. 차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오다가 제동을 해서 여기서부터 제동이 딱 먹어서 끼 하고 미끄러진 거잖아요. 여기가 더 먼저, 여기가 나중. 그래서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런데 만약에 차가 이쪽 방향에서 달려와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멈췄다. 그러면 여기가 처음 속도, 여기가 나중 속도가 되겠죠. 자, 진행의 방향을 봐야 돼요. 속도는 벡터니까요. 자,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기초를 아주 구구절절 설명하냐면 간만에 촬영하는 거라서 혹시 이해 못하실 분이 있으실까 해서. 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관계를 일단은 이 문제 한 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VI가 아니죠. VE. 자, 우리가 수치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수치 뭐냐? 나중 속도. 정지했어요. 정차했어요. 멈췄어요. 속도가 빵이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 0m per sec예요. 처음 속도는 몰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처음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달랑 이렇게 주면 우리가 이 속도를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얼마나 미끄러졌는지, 이 미끄러지는 구간의 저항의 크기는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어느 만큼의 저항을 어느 거리를 뚫고 나가서 결국은 힘이 다해서 멈췄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와 가속도를 주는 게 통상적이에요. 이런 문제에서는 제동에서 멈춰섰다 이런 경우에는. 자,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가속도와 거리를 줘요. 그러면 이 네 개의 변수가 들어가는 공식은 몇 번 공식이냐면 몇 번 공식 처음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제 3번 공식 VE-VI 죄송합니다. VE 스퀘어 마이너스 VI 스퀘어는 2AD 요게 3번 공식이에요. VE, VI, AD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속도를 알고 싶어요. 자, 주어진 변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견인 계수가 0.6이래요. F는 0.6. 25m의 스피드 마크를 남겼어요. 이동한 거리는 25m. 스피드 마크를 발생시키면서 이동한 거리 25m. F는 0.6. A 가속도가 없는데? A는 가속도는 FG 견인 계수와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A 값은 가속도는 차를 더 속도가 빠르게 뒤에서 밀어주는 플러스 값일까요? 아니면 차의 속도를 줄어들게 만드는 앞에서 막아서는 힘, 차량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마이너스 값일까요? 속도를 줄어들게 만드는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FG예요. 자, T는 25m. 그럼 A는 마이너스 FG니까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0.6 곱하기 G. 중력 가속도의 값은 우리가 통상 상수값으로 줘줘요. 문제에서 안 줬어도 안 주면 9.8m/s 자승인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0.6 곱하기 9.8 단위를 꼭 써주세요. m/s 스퀘어 자승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VI 값만 모르지 거리 알고 가속도 알고 나중 속도를 알아요. 그러면 이 공식으로 풀 수 있죠. 변수가 3개가 숫자로 바뀌면 얘 값만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항 정리해 볼까요? VI를 기준으로 VI. 이 항 정리가 안 되시면 그거는 연습하세요. 이게 이제 문제풀이 단계니까. VI는 루트 VE의 자승 마이너스 2AT인데 여기다가 얘들을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루트 0의 자승 마이너스 2. 자, 주의하세요. 얘가 마이너스 0.6이에요. 가로 열고 마이너스 0.6 곱하기 9.8 곱하기 25m는 하면은 약 17.15m/s가 나옵니다. 곱하기 3.6을 해주면 초속과 시속의 변환 상수죠. 변환 계수죠. 변환 계수 3.6을 곱해주면 약 61.73km/h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풀이합니다. 3번 공식이죠. 3번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볼게요. 45번 문제는 이거 아직 안 적었다고? 멈춰보게 하세요. 자, 45번 문제는 차량이 60km/h로 주행하다가 급정지하여 미끄러진 거리가 20m다. 이 차량의 강속도는 얼마냐? 이 문제가 전체 문제를 정확하게 옮긴 거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문제를 마침 출력을 안 하고 그냥 불세맨님이 올려준 그걸 그대로 해서 모르겠는데, 자, 이건 처음 속도 처음에 60km/h로 주행했대요. 그러면 VI는 얼마냐면 우리는 항상 공식에 무슨 단위를 써야 되냐면 미터, 세크 단위를 써야 돼요. 미터와 초 단위를 써야 돼요. 그러면 속도는 미터/세크 단위를 써야 돼요. km/h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속과 초속의 변환 계수가 3.6이라고 했어요. 초속에다가 3.6을 곱해주면 시속이 되고요. 시속에 3.6을 나눠주면 초속이 돼요. 60 나누기 3.6 m/s가 돼요. 굳이 이거 계산 안 해도 돼요. 자, 나중 속도는 정차했으니까 주행하다 급정지 했다 했잖아요.
0m/s요.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미끄러진 거리는 20m래. 근데 지금은 뭘 줬냐? 처음 속도를 주고 아까는 처음 속도 안 주고 처음 속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감속도 A를 구해요. A. 이 차량의 감속도가 얼마냐? A를 구하래요. 마찬가지로 VI, VAD 4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고 하나, 둘, 3개의 값을 주고 하나를 찾으래요. VE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2AD에서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얘만 몰라요. 얘만 알 수 있잖아요. A는 이렇게 이항 정리하면 돼요. A는 2D VE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 요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고? 공부안 돼요. 자, 그래서 숫자를 넣으면 결국은 여기는 숫자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구해볼까요? 자, VE는 0이에요. 0 자승은 뭐 0이죠. 자, 얘는 뭐냐면 60 나누기 3.6의 제곱이에요. 나누기 2 곱하기 20 하면 얼마가 나오냐? 약 마이너스 6.94 단위 씁시다. 미터/s 자승. 가속도에 달하는 미터/s 자승이니까요. 마이너스 6.94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6.94는 이 차량의 가속도예요. 가속도. 가속도가 음수값이라는 얘기예요. 속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속도라고 표현하면 감속도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6.94가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그 감속도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죠. 하여튼 요게 보이진 값이 마이너스 6.94 미터/s 자승. 자, 조사론에는 37번과 35번 문제예요. 자, 보세요. 45번 문제 몇 번 공식이죠? 3번 공식. 3번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1, 2, 3번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달달달달 외워야 되지만 특히나 3번 공식은 바로바로 문제를 보고 응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재현론입니다. 재현론에서는 59번, 60번, 72번이 풀이 문제네요. 59번 문제가 뭐냐면 차량이 15m의 스피드 마크를 발생시키고 정지했어요. 그런데 제동 구간의 평균 감속도가 6.86 m/s 자승으로 측정이 됐대요. 감속도가 6.86.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A가 마이너스 6.86이라는 얘기죠. 문제 위에다 저는 문제를 보면 문제 위에다가 그 각각의 값을 적어요. 자, 차량이 길이 15m의 스피드 마크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적어요. 길이 15m 그 위에다가 정지하였다. 그죠? 그리고 제동의 평균 감속도가 6.86 m/s, A는 마이너스 6.86 m/s 자승으로 측정되었고 차량 진행 방향 차가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한다고 칩시다. 진행 방향으로 3% 오르막 정차가 있었다. 차량이 여기서부터 삑 하고 섰는데 이 거리가 15m. 나중 속도는 막 m/s. 세크. 그리고 여기 이 구간에서의 감속도, 가속도는 A는 마이너스 6.86 m/s 자승인데 요 각도가 이 오르막의 경사도가 3% 오르막이래요. 자, 여러분 3% 오르막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나요? 3%는 100분율로 계산하면 100분의 얼마야? 100분의 3이죠. 소수로 적으면 0.03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3%의 경사라고 하는 것은 이 차량이 수평으로 100m를 갔을 때 수직으로는 3m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100분의 3이라는 얘기. 탄젠트죠. 탄젠트. 자, 3%. 그러면 이 경사로의 9배, 그레이드 값은 9배는 얼마냐면 0.03
3이라고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 경사로의 각도를 계산하려면 세타는이라고 계산하면 이건 복잡해져요. 이건 나중에.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얘를 각도로 환산하는 건 여기 풀이에 적혀 있긴 해요. 탄젠트 인버스 해가지고 뭐 이게 있는데 이 풀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굳이 각도를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걸 구하라는 문제에서나 고민하고 어쨌든 3% 경사가 있대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견인계수를 구해봐라. 견인계수가 얼마냐? 견인계수는 f 값을 구하라는 건데 아까 a는 fg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감속도니까 a는 마이너스 fg예요. 그러면 f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너스 g가 넘어가니까 f는 마이너스 g분의 a가 돼요. a 나누기 g가 돼요. 마이너스 a 나누기 g. 그러면 마이너스 6.86 나누기 9.8 하면은 약 0.7 7이 되고요. f 값은 0.7이네요. 그리고 경사도 3%를 각도로 환산. 이거 문제 이렇게 있었나? 뭐 어쨌든 각도로 환산해 봅시다. 각도로 환산하면 그 900 값을 각도로 환산하는 거는 3%를 각도로 환산하는 건 이 세타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세타 값을 구하는 건데 세타는 자 요거분의 요거 탄젠트 세타가 얼마냐면 0.03이에요. 100분의 3이잖아요. 탄젠트 아시죠? 탄젠트 0.03이에요. 그래서 세타를 구해야 돼. 그러면 세타는 이렇게 탄젠트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분의 0.03 그거 아니고 탄젠트 인버스라는 표현을 써요. 전자계산기상에는 보면 쉬프트 탄젠트 혹은 알트 탄젠트 누르면 그 위에 보면 탄젠트 위에 이렇게 마이너스 1 위첨자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적혀있는 그 기호가 있어요.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쉬프트 탄젠트를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딱 열려줘요. 0.03을 입력하면 약 1.72도가 돼요. 1.72도 경사도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속도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처음 속도는 얼마냐? 여기서 처음 속도는 얼마냐? 처음 속도를 구하려면 제동직전 속도는 자 처음 속도를 구해라. 거리가 얼마고 가속도가 얼마고 나중 속도가 얼마다 나왔어요. 3번 공식이죠. 제가 3번 공식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VI를 기준으로 이항 정리하면 돼요. 37번 문제 풀 때 했던 거예요. VI는 루트 VE의 자승 마이너스 2AB예요. 자, 0의 자승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A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6.86 곱하기 거기는 15m 하면은 약 14.35m/s 돼요. 풀이에는 얘를 빼고 이것도 양수로 이렇게 대입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틀려요. 자, 어쨌든 넘어가고 일단은 정답은 14.35m/s고 약 51.64km/h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19분. 좀 되겠다. 자, 맛배기인데 제가 말이 길어져서 지금 네, 9시가 넘었거든요. 저도 퇴근해야 돼서 어쨌든 자 59번 몇 번 공식이라고요? 3번 공식. 3번 공식 정말 중요하죠, 그죠? 3번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60번이네요. 60번 차량이 25m의 속도로 주행하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차량이 25m의 속도로 주행하다. 하다가 뭔가 일어난 거잖아. 그럼 처음 속도이잖아요, 그죠? VI는 25m/s. 25m/s는 90km/h 정도 돼요. 그 정도는 좀 해야지는 센스.
자, 25m/s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0.5g로 감속했대요. A가 0.5g잖아요. g 가속도 중력 가속도 곱하기 9.8m/s 자승인데 감속했대요. 마이너스 0.5. 그죠? 자, 그리고 감속하여 32m의 거리를 이동했대요. 했을 때 그때의 속도 나중 속도로 가라는 거죠. 그죠? 처음 속도, 가속도, 거리를 주고 나중 속도를 구하래요. 4개의 변수가 들어가는 공식은 4개의 변수가 들어가는 공식은 3번 공식이에요. 얘도 3번 공식. 3번 공식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V1을 기준으로 이항 정리해 볼까요? 얘를 V1을 기준으로 이항 정리하면 VI가 넘어가니까 VI가 양수로 바뀌죠. 그래서 루트 안이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됩니다. VI를 구하는 공식은 VE 자승 마이너스 2AD가 되는데 얘는 VE는 루트 VI 제곱 플러스 2AD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연습해 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는 루트 처음 속도 25의 제곱 플러스 2 괄호 열고 자 마이너스 0.5 곱하기 9.8 곱하기 32 이렇게 하면 얘가 음수 값이 나올 거니까 얘보다 이게 좀 작아지겠다. 그죠? 그러면 그쵸, 제동했으니까 처음 속도보다 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약 얼마냐면 17.65m/s 환산하면 63.53km/h가 되는데 뭐 어쨌든 얘만 구하면 뭐 이거는 뭐 3.6만 곱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고요. 뭐 또 3번 공식이 3번 공식 말고 낼 게 없나 봐 교수님들이. 자, 72번 문제예요. 사고 차량은 길이 20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킨 후 일단 20m래요. 스키드 마크 끝 지점에서 보행자를 충돌했대요. 그럼 20m 보행자 충돌. 10m를 더 진행한 후 정지했대요. 10m. 그러면 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왜 나눠져 있을까요? 아마도 여기와 여기에 경계수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르지 않겠나 싶어요. D1은 20m, D2는 10m. 이거 왜 D1, D2냐고?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명명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기호의 약속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상. 그러니까 여기를 D1, 여기를 D2라고 제가 그냥 적은 거예요. 그냥 DA, DB 뭐 이렇게 적어도 돼요. 네. 아니면 D, D'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근데 보통 D와 D''는 충돌 전과 후를 표현하는 다시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기호의 약속이기 때문에 D, D''는 조금 적절하진 않네요. 그죠? D1, D2 그리고 차량이 미끄러지는 동안 견인계수는 0.8 여기 견인계수는 0.4 그럼 이것도 F1이라고 합시다.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여기 F2는 여기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이 있고 난 후에 최종 정지하기까지 정지했대요. 여기서 보세요. 그 F2는 0.4라네요. 자, 차량은 보행자를 충돌하는 걸로 인해서 어떤 속도가 감소되지 않는다. 사람을 충돌하면 어쨌든 어떤 힘을 조금 받을 거니까 차량에게도 차량 진행 방향 역방향으로 가야 되는 힘이 조금 더 보태지긴 하지만 무게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을 친 걸로 속도가 줄어드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어떤 에너지의 변환이나 이게 상호 전달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스키드 마크를 최초 발생시킨 지점의 속도는 요때의 속도.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점을 3개로 끊을 수 있어요. 두 구간으로 끊고 지점은 3개로 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첫 번째 지점, 두 번째 지점, 세 번째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V1, V2, V3라고 가정합시다. 가정. 그냥 그렇게 명명합시다. 자, 그럼 V3는 곧 V2, 0m/s다. 0m/s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자, 이거는 과연 몇 번 공식일까요? 이거도 3번 공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전부 3번 공식. 자, 변수가 뭐가 주어졌냐? 문제풀이할 때 얘는 그나마 좀 복합 문제예요. 문제풀이를 할 때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상황이 구간을 나누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구간을 나눠야 돼요. 이때의 속도를 알려면 변수가 총 4개 중에 3개가 있어야 1개를 구할 수 있어요. 거리를 알고 F, G값은 안 주어졌으니까 9.8 m/s 자승이겠죠? 그러면 A값을 알고 거리를 알고 A값을 알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처음 속도 VI인데 그러면 나중 속도를 알거나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시간은 답이 없어요. 여기서 시간은 답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나중 속도를 알아야 돼. 근데 이때의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거야? 모르죠. 그러면 자, 이때의 속도를 내가 알고 싶어요. 일단 지금. 그러면 이때의 속도가 다시 이 구간에서는 처음 속도가 되는 거죠. 처음 속도를 알고 싶다. 거리를 알고 가속도를 알고 나중 속도를 알아요. VI를 알고 싶은데 나중 속도를 알고 가속도를 알고 거리를 알아요. 풀이할 수 있죠. 요게 다 숫자로 다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구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이게 V2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으니까 얘가 그러면 V2가 되겠네요. 얘를 가면 V3라고 할까요? V3는 백신인데 자 V3 자, 그러면 0에다 마이너스 2 이때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0.4 곱하기 9.8 곱하기 거리가 10m 하면 얼마냐면 요때의 V2의 속도는 요 사람을 충돌할 때 그때의 속도는 얼마냐면 8.85m/s가 돼요. 그러면 요때의 속도가 8.85야. 그러면 나중 속도가 8.85라는 얘기잖아요. 이 구간에서 자,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 처음 속도를 구하면 되지. 얘는 구할 수 있어요. 나중 속도 알고 거리 알고 가속도를 알아요. 처음 속도 구하는 공식이 이거죠. 그죠? VI는 루트 VE 자승 마이너스 2AB인데 VE가 얼마냐면 8.85의 제곱 마이너스 2 A 값은 0.8이죠.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거리가 20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약 19.8m/s가 돼요. 약 70한 1km, 70km, 71km 정도 되겠는데요. 71.3 20m/s가 72km/h거든요. 자, 70km, 71km니까 여기가 만약에 제한 속도 60km인 국도 도로였다면 이 사람을 치기 전에 71.3km/h 제한 속도 11km 초과한 속도로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과속이에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런 거 분석하라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20km 초과하면 중과실, 11km 초과는 그냥 과속이에요. 자, 어쨌든 그 중과실 사고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50km 도로다. 그러면 중과실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계산 특강 1편이에요. 지금 1편에서는 제가 일부러 말을 좀 길게 많이 했어요. 2016년 1차 문제 풀이에서 지금은 아직은 4월 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이제 시험을 준비해 보겠다라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이 뭔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기출 문제 풀이에요.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풀이를 할 능력이 돼야 문제풀이가 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저렇게 풀이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지.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갖다가 능수능란하게 딱 알아듣고 바로 알면 공부를 만다하고 있어. 그냥 시험 기간 시험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험만 치면 되지. 그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공부를 많이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016년 1차 계산문제 특강 조사론과 재연론에서 나왔던 문제풀이가 필요한 문제들 37번, 45번, 59번, 60번, 72번 다섯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섯 문제는 모두 무슨 공식이라고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제3번 공식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1, 2, 3번만 달달달 외우시고 자다가 툭 건드렸는데 그 공식 두루룩 튀어나온다. 1번 VI는 VE는 VI 플러스 AT 2번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 그리고 3번 공식 V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은 2AD 이게 톡 튀어나온다. 합격합니다. 자, 장담하죠. 합격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자, 여러분 열공하시고 2016년 1차 운동학 문제풀이 특강 2로 다시 제가 풀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2차 문제 풀이 이 내용은 종이로 다 올려놨지만 적어서 다 올려놨지만 어쨌든 2차 문제 풀이도 제가 한번 강의 찍어서 이해하기 좀 쉬우시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웃으면서 촬영해야 되는데 이거 인상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자, 감사합니다. 울산 이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